안녕하세요. 수식기초 제74강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의 두 번째 상승신호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료집 212페이지에 있는 그림이고요. 먼저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우리가 보통 그 상승과 하락을 표시할 때 쓰는 수식이 있죠. 먼저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동평균선이나 캔들이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할 때 그때 최소한 세 개의 봉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은 여기가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세 개의 봉을 비교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 가장 크다면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점 같은 경우는 최소 세 개의 봉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그 가운데의 봉의 값이 가장 작다면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쪽은 고점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 그다음에 저점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현재의 봉이 현재의 값이 이전 값보다 작고 이전의 값은 그 이전의 값보다 크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그 반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식으로 작성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문법에 어긋납니다. 보통 그 조건을 비교할 때 물론 키움뿐만이 아니고 어느 프로그램 언어에서나 마찬가지로 조건을 비교할 때에는 두 개씩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점을 비교할 때는 앞에 두 개와 뒤에 두 개를 잘라서 이렇게 AND로 묶어주게 되면 위에와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저점 같은 경우도 앞에 두 개와 뒤에 두 개를 잘라서 AND로 묶어주게 되면은 이 위에 그 저점의 그 식과 같은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가끔 이렇게 위에 있는 수식처럼 만드신 다음에 오류가 난다고 좀 한번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항상 그 조건을 비교하실 때에는 두 개씩 비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만들 수식은 이 저점 수식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완성된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5일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상승 전환하는 부분만 먼저 걸러냅니다. 이게 파란색 화살표죠. 상승 전환하는 부분만 먼저 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승 전환한 그런 부분 중에서도 이전에 상승했던 곳보다 종가가 높은 경우를 또 골라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골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최근의 봉,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집에 나타난 경우는 15봉으로 제한을 했는데요. 최근 15봉 이내에 발생한 신호만 또 따로 골라냅니다.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지 않은 그런 신호를 골라내기 위해서 봉수 제한을 두는 경우죠. 이렇게 세 단계로 해서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누르신 다음에 오늘은 신호 검색이죠.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요. 먼저 제일 첫 번째 단계인 5일 이동 평균선이 상승 전환한 경우의 신호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평 상승 전환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다음에 이동 평균선을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다가 종가 기준으로 기간은 바꿀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이 상승 전환했다 하는 것을 세 개의 봉으로 조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봉은 커야죠. 이전 봉보다. 그래서 한 봉 전보다 크고 그다음에 AND 한 봉 전의 값은 작아야죠. 그 전 봉 값보다 작아야죠. 그러면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평이 상승 전환했는가라고 나타낼 수 있는 수식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신호 화살표를 위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작업 저장 수식 검증. 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네요. 자, 기간은 5일 이동 평균선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이 없죠. 먼저 이것을 나타내면요. 자,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이 상승하는 부분,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부분에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자, 자료집에는 여기에도 지금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하락하다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 자료집을 만들 때에는 그 같은 경우를 넣었다가 제가 그 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 신호를 빠지지 않고 빼뜨리지 않고 신호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신호를 좀 지워 주시고요. 여기는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경우 그때의 그 신호만 지금 나타나게 지금 신호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전값 이전에 상승했던 것보다 종가가 큰 경우만 또 따로 골라내 보겠습니다. 다시 신호 사용자 검색하셔가지고요. 이것을 복사하신 다음에요. 이평의 두 번째 상승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상승은 종가의 값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 종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단 조건이라는 그런 변수에다가 이 조건의 그 식들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의 값이 발생했을 때의 종가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F1이라는 첫 번째 그 상승이 만족했을 때 그때 if 자 조건이 만족했을 때 조건이 만족할 때마다 조건이 만족한다면 종가를 가져오고 그렇지 않다면 0의 값을 줘라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value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f2라는 값에다가 valueN 자 valueN의 첫 번째 옵션이 1을 쓰게 되면 조건이 발생할 때마다고 2를 쓰게 되면 현재 발생한 것 이전의 값 현재 발생한 것은 제외하고 그 이전의 값까지 그 이전의 조건 발생까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2라고 쓴 다음에 자 조건이 발생하면 자 이전의 조건이 발생했다면 그때의 종가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F1에는 제일 마지막 그 조건이 만족했을 때의 종가의 값이 들어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F2에는 현재보다 하나 전에 조건이 만족했을 때의 그때의 종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 F1이 F2보다 크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전에 발생했던 그런 그 상승 전환의 종가의 값이 현재 값이 크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요. 아래쪽에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이상이 없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세 군데의 부분에서 이 화살표가 표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높았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전보다 높았죠. 자, 여기는 이전보다 종가의 값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되고요. 여기는 이전보다 종가의 값이 조금 높게 나타났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전은 이 그 신호기 때문에 훨씬 더 높았죠. 그래서 두 번째 상승 신호가 이렇게 네 군데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군데 중에서 그러면 이제 너무 간격이 벌어진 것 여기처럼 너무 간격이 벌어진 것은 제외하고 최근에 15봉 이내의 그 이내에서 조건이 발생한 경우만 걸러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봉 번호를 매기는 그런 그 수식을 알고 있죠.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봉 번호를 매긴 다음에 그 봉 번호의 차이가 15보다 작다면은 그 15봉 이내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수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호 검색이죠. 신호 검색에서 두 번째 상승 이것을 그대로 복사 안 되면 추가만 하면 되니까요. 복사한 다음에 2평 세컨드 상승하고 괄호 열고 봉수 지정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봉수 지정.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 첫 번째 F1 조건이 발생했을 때 종가도 알아야겠지만 우리가 봉 번호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다가 s라는 변수에다가 sum1 자 이것은 자주 나왔죠. sum1이라고 주게 되면 각 봉마다 매 봉마다 1 값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마치 그 봉 번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F1s라는 그런 그 변수에다가 자, 만약에 if
똑같이 조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의 S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때의 S 값을 가져오거나 만약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0 값을 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f2s라는 그런 변수에다가 자, value n 하고 쓰고 똑같이 이전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이럴 때 종가가 아니고 s의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각 조건이 발생할 때마다 종가도 가져오고 봉 번호도 가져오고 또 두 번째 조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종가도 가져오고 봉 번호도 가져오고 그러면 비교만 해주면 되겠죠. 제일 첫 번째 했던 비교 당연히 그 종가가 첫 번째가 높아야 하고요. 최근이 높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 우리가 그 지금 그 알아낸 봉 번호 즉 앞에서 그 먼저 제일 최근에 발생한 봉 번호 빼기 그 이전에 발생한 봉 번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F1S에서 F2S를 뺀 것이 15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그 15라는 것을 변수로 줘야 하기 때문에 몇 봉 내라는 그런 변수를 줘가지고 그 몇 봉 이내보다 작다면은 그 값보다 작다면 조건이 만족한 것이기 때문에 신호를 나타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지표 변수에 가셔가지고요. 15라고 넣고요. 이것을 뭐 10이나 아니면 5 아니면 뭐 20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작업 저장, 수식 감정. 자, 이상이 없죠? 자, 이것을 사용자 검색하셔가지고요. 다시 마지막 신호를 걸러내기를 갖다 실행하시면은 자, 이 부분 15봉 이내에 종가가 높은 O2평이 상승하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두 군데가 신호 검색에서 우리가 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두 번째 상승을 했느냐, 세 번째 상승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그 몇 번째 상승했느냐를 갖다가 골라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 보조지표 MACD나 RS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상승했던 부분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인 부분,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그 아래쪽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추가하셔가지고 더 좋은 그런 신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